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나라는 생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과 에고는 똑같으며 지성, 기억 등의 정신적 속성도 역시 마음이다. 또한 개체적 영혼이라는 것도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마음의 본성, 즉 마음을 일으키는 본체를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내면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사라진다. 이는 현명한 추적 방법이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성을 계속 규명해 들어가면 결국 마음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마음이란 생각의 집합에 불과하며 나라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결국 나라는 생각일 뿐이다. 나라는 생각의 탄생이 곧 한 개인의 탄생이며 나라는 생각의 죽음이 그 개인의 죽음이다. 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가 시작된다. 나라는 생각을 없애라.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고통이 있으며 그것이 없을 때 고통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진화를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진화는 결코 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생각의 형태를 가진 에고에 대해 탐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고는 유일한 한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에고는 순수한 의식인 진화와 스스로의 지각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육체 사이에 매듭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대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대는 에고의 본질적 의식의 측면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진화의 순수한 의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순수한 나와 나라는 생각을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단순히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나누며 자고 깨고 먹고 생각하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순수한 나는 순수한 실체이며 영원한 실체이고 무지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만약 그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의 실체로서만, 즉 나로서만 머무를 수 있다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며 망상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영화를 볼 때 매우 희미한 빛에서나 어둠 속에서는 화면들을 볼 수 있지만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화면들을 볼 수 없게 된다. 지구의 아트만이 환하게 빛나는 속에서는 모든 대상이 사라진다. 진화는 마음을 초월해 있다고 하면서 또 깨달음은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음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마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까? 죽은 마음을 통해서 아트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죽은 마음이란 생각이 없는 마음이요. 내부로 향해진 마음이다.
그때 마음은 마음의 근원을 보며 그 근원, 즉 진화가 된다. 이는 주관이 객관을 지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방이 어두울 때는 사물을 분간하기 위해 등불이 필요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은 필요치 않다. 또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이 환히 빛나는 태양 쪽으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상계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반사된 빛이 필요하지만 가슴을 보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가슴 쪽으로 향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밝게 빛난다. 마음의 본성은 바로 순수한 암 또는 의식이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마음은 생각하고 따지며 느끼는 작용을 하지만 에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우주적 마음은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며 순수하게 각성 상태만을 유지할 뿐이다. 진화의 지고한 의식 안에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 여기에는 행위를 일으키는 힘과 사물을 분별하는 힘도 포함된다. 그 힘과 더불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그것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생각과 망각의 작용을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탄생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이며 생각과 망각의 작용이 사라진 상태의 진실한 나만이 순수한 자유다. 순수한 나에게는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진화에 대한 망각이 없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듯 절대적인 진화로부터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에고라 한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난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다. 에고가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 연관이 바로 무주이며 그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대상과 연관 지으려는 에고의 습성이 사라지면 에고는 순수한 채로 남으며 근원으로 녹아 들어간다.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가 바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며 우선 이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순수한 나는 두 가지 마음 상태 또는 두 가지 생각 사이의 틈에서 체험된다. 에고는 끊임없이 계속 어떤 대상과 연관을 맺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모든 대상 또는 생각과 단절되었을 때에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형태가 없는 이 유령 같은 에고는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지속되며 연관 맺은 형태들로 인해 점점 커진다. 또 한 형태와의 연관이 끊어지면 다른 형태와 다시 연관을 맺는데 찾으려 하면 도망가 버린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의 실 위에 다른 생각들이 꿰어져 있다. 따라서 관심을 내부로 돌려
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탐구하게 되면 모든 생각, 즉 나라는 생각을 포함한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진화가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자아 탐구가 다른 방법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집중만이 육체가 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뗏목이다.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 에고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 방법이다. 반면 다른 방법들은 에고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방법에서는 수많은 의심이 생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원한 질문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나 자아 탐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며 다른 어떤 수행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생님께서는 진화를 찾음으로써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대는 마음이다. 아니, 그대는 자신을 마음이라 생각한다. 마음은 생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다. 이 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해보자. 이 나라는 생각에 달려들어 그것을 의심해보고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이 의심이 그대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그대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없다. 선생님께서는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생각을 물리치면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고 도대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들을 계속 물리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대 자신, 즉 나라는 생각에 몰입하라. 그대의 관심이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고 또 긴장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혀 노력하지 않으려 해야 합니까? 지금의 그대 같은 상태로는 노력 없인 불가능하지만 그대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그대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된다. 자아 탐구를 통하여 마음이 내면으로, 즉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향하게 되면 바사나가 소멸된다. 진화의 빛이 바사나 위에 비치어 반사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기 때문에 바사나가 사라지면 마음도 역시 유일한 실체, 즉 진화의 빛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이다. 그리고 구도자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향한 열의에 차고 집중된 탐구의 자세이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를 통해서만 사라진다. 장작불을 지피던 막대기가 장작불이 다 타버릴 때쯤에는 스스로도 거의 다 타버리듯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모든 다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 스스로 사라져버린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이으려 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으라.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물으면 나에게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때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마음은 마음의 근원, 진화로 돌려지게 되고 일어났던 생각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머무르려는 마음의 힘이 증가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쌓여온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강렬해짐에 따라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과연 마음의 모든 습성들이 사라지고 진화로서만 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조차도 하지 말고 더 끈질기게 자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이 남아있는 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필요하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순간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바로 무집착 또는 무욕이며 진화를 떠나지 않음이 지혜이다. 따라서 이 둘, 무욕과 지혜는 같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바다 밑에 있는 진주를 캐어오듯 무욕의 자세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진화라는 진주를 얻을 수 있다. 진화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한 본성을 잊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구속되어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자유이다. 마음을 진화에만 계속 고정시키는 것이 자아탐구이며 스스로를 실제, 의식, 지복인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런데 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데에 익숙해졌고 눈으로 보는 대상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보는가? 오직 하나의 의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타나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투사하여 주위의 사물들을 보는 것이다. 인간은 깨어있는 상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와는 다른 뭔가를 보고자 기대한다. 인간은 결코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이 모두 단 하나의 의식,
즉 진화의 현현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화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 탐구가 필요하다. 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지금 그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앞에 두고 보아야 하는가? 거울 없이도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 생각의 근원을 탐구해 들어가다 보면 나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다. 나에 대한 지각은 형태, 즉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 순수한 진화와는 아무것도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진화는 연관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실체이며 그 진화의 빛 속에서 육체와 에고가 반짝인다. 모든 생각을 가라앉히면 순수한 의식이 남는다. 잠에서 막 깨어난 뒤 아직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직전의 순간에 순수한 나가 있다. 자지도 말고 어떤 생각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 순간에 머무르라. 에고란 무엇인가? 탐구해보라. 육체는 지각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에고라고 할 수 없다. 진화는 순수한 의식이며 이원적이지 않다. 따라서 진화도 에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고인가? 그것은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와 진화 사이를 중개하는 어떤 것이다. 찾아보면 그것은 유령처럼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옆에 그림자가 비친 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자세히 보니 유령은 실제하지 않고 자신이 유령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무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가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그 유령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만 하면 유령은 사라진다. 유령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에고도 마찬가지다. 에고는 육체와 순수 의식을 연결하지만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아 탐구를 통해서는 평화를 얻을 것 같지 않습니다. 평화란 그대의 본래의 상태이며 그 본래의 상태를 방해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대가 평화를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대가 마음 속에서만 자아 탐구를 했음을 의미한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탐구해보라.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으리라 가정하고 그것에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조사해보면 그대는 마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마음이 이와 같은 식으로 사라지면 그대는 영원한 평화를 깨닫는다.
이 나라는 생각이 저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진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아직 정신적 개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을 그릇된 나, 즉 나라는 생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나라는 생각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 그대의 실체에는 단절이 있을 수 없다. 잠을 잤던 그대가 지금은 깨어 있으며 지금 있는 불행이 깊은 잠 속에서는 없다. 지금 이 차이를 느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깊이 잠든 동안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으나 지금은 있다. 진정한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릇된 나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그릇된 나가 그대의 올바른 지혜에 방해가 된다. 이 그릇된 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오직 그대 자체로서,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실체로서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된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이며 그 생각이 사라지면 불행 역시 사라진다. 또한 그 근원을 찾아야만 그릇된 나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가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겠소. 마음은 생각들이 모인 다발과 같은 것인데 마음을 없애려는 생각이나 욕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음을 없앨 수 있겠는가? 생각과 욕망은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며 새로운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비대해진다. 요가에서는 마음의 조절을 가르치지만 나는 자아 탐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다. 깊이 잠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단식할 때 등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가라앉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럴진데 그런 상태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처럼 마음의 조절이란 별 소용이 없으며 지속적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불행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며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에 상응하는 생각도 없고 따라서 불행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상이 사라지느냐이다. 여러 경전과 성인들은 대상은 실체가 아니라 말한다. 과연 그런지를 탐구해보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해보라. 결국 객관 세계는 주관적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진화는 현상계 속에 스며 있고 현상계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실체이다. 진화에게는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평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대가 생각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마다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어째서 집중이 효과가 없습니까? 마음에게 마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도둑을 경찰로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는 도둑을 잡는 척 하겠지만 결국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 어디에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찾아야 하며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내면으로 돌린다면 여전히 마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 마음을 통해서만 마음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인정된 사실이다. 마음은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면으로 향하면 스스로 진화가 된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그릇된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그릇된 나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릇된 나를 없앨 필요는 없다. 어떻게 나가 나를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거기까지만 노력을 통해 갈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저절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서부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진화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데 왜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인가? 그릇된 나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릇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그릇된 나가 장애물이며 진정한 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릇된 나가 없어져야 한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깨달음에 대한 장애물이다. 사실은 이미 깨달아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면 새로 생겨야 하며 새로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 또 없어질 것이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원하지만 단지 장애물에 가려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단지 장애물만 제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란 바로 무지이다. 무지만 제거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분명히 직접적인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계속 주문처럼 묻다 보면 곧 따분해집니다. 다른 명상 방법에선 처음 시작하는 예비 단계가 있고 점차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진화를 탐구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대 자신이 시작이며 끝이다. 만약 그대는 여기 있는데 진화는 딴 곳에 있다면
그대는 그 진화에 도달해야 하며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여행하고 어떻게 도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지금 라마나스라밤에 있으면서 나는 라마나스라밤에 가고 싶다.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진화에 대한 탐구가 바로 이와 같다. 그대는 항상 진화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주문처럼 된다고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계속 묻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음으로써 그대는 모든 생각들의 뿌리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의 내면으로 집중하게 된다. 진화는 그대의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는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몰입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향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말한다. 당신은 내게 이런 것을 알고 저런 것을 보라고 하지만 아는 자는 누구이며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행위자는 있게 된다. 없을 수가 없다.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수행이 끝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그대는 처음 시작하는 예비 단계가 없다고 불평했다. 진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대는 스스로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진아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진아를 육체와 또는 어떤 형태나 한계와 동일시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항상 진아였고 항상 진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